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3일입니다. 법인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대표이사의 자산과 부채,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가족들의 자산과 부채, 이거는 어떤 상호 연관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인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려면은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은 법인의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들이고, 부채는 이제 갚아야 될 거죠. 근데 요 상세 내역을 보고 싶으면은 저 회계자료 중에 저 뒤에 계정별 원장이라는 데 가면은 자세하게 자산의 항목과 부채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합산돼 가지고 하나의 표로 나타나는 게 재무상태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산과 부채는 오롯이 법인이 팔 수 있는 자산이고 법인이 갚아야 될 채무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갚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은 일단 명의를 기준으로 해야죠. 대표이사 자산은 명의,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등록이 되어 있느냐, 또는 어떤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나 소득세를 내느냐, 이런 것들 보면 자산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종류의.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채무를 알고 싶으면은 해당 금융기관의 부채 증명을 해보면 돼요. 홍길동 부채가 K은행에 있냐 없냐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은 대표이사의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더 특정해서 말씀드리면은 부부별산제예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서 대표이사가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대표이사의 채권자가 배우자의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무슨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소송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가족 다 독립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제하고 하면 되는 것이, 이 섞여서 막 되고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의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제 구별이 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상호 영향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항상 원칙을 기억하시고 예외를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원칙이에요. 별개로 독립되어 있고 상호 간에 영향이 없다. 이게 원칙. 자, 그런데 법인하고 대표이사나 주주,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호 연관이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대보증이죠. 대표적으로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법인이 돈 못 갚으면 대표이사나 연대보증한 사람이 내 자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갚겠다 한 거기,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연대보증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어떤 할부나 리스를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약금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법인의 채권자, 리스 채권자, 할부 채권자가 대표이사에게도 위약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리고 법인카드 쓰시잖아요. 법인카드는 거의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쓰고 그 결제 대금을 결제를 못하면 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으로 개인 자산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점주주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1인이거나 아니면은 8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 합산했을 때 50% 초과하면 이 전부 다가 과점주주거든요. 그 과점주주는 법인에 관련된 세금과 4대 보험료에 대해서 2차 납세, 2차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법인 채무인데 대표이사가 사업상 지급 보증하거나 지급 각서를 쓰거나 합의서를 쓰거나 개인 자산으로 법인 자산으로 법인 채무를 못 갚을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갚게 하는 약정이 있는 계약이 있는 경우는 그건 또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자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대 배우자 또는 뭐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나 가족들이 대표이사 그 빚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 지급보증, 뭐 지급각서, 합의서 뭐 이런 것들을 작성했다면 그런 거는 계약에 의해 가지고 배우자, 대표이사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책임지겠다 계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때는 대표이사의 채권자가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있죠. 가구, 가전제품.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민사집행법 보면 이 가구, 가전제품은 유체동산이라고 하는데 유체동산 움직일 수 있으니까 형체가 있고 요거는 부부 2분의 1 공유로 추정을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표이사의 채권자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에 대해서 딱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유체동산 가압류,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가전제품, 가구 다 합산해가지고 가치평가를 해보니까 500만 원이야. 그러면 2분의 1 공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채권자는 2분의 1만큼에 대한 25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2분의 1, 250만 원 부분 배우자죠. 배우자가 250만 원을 주고 사버리면 우선 매수권이 있게 사버리면은 온전히 배우자 100% 소유가 돼서 차후에 유체동산의 다른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한 걸 모르는 채권자 또 뭐 아는 채권자가 하든지 유체동산에서 압류를 하면 배우자는 우선 매수권 행사해서 100% 가전제품 가구에 대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이런 걸 증빙자료를 내면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그 다음에 사행위 대표이사가 이제 연대 책임, 연대 보증, 뭐 2차 납세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대표이사가 보유한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까봐 이거를 배우자한테 이전해 주는 거 있죠. 이걸 사행위라 해요. 사행위가 되면은 명의는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명의는 배우자 명의고 그리고 채권 행사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의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사행위다 취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만약에 되면 다시 명의가 배우자에서 대표이사로 이전이 되죠. 원상회복이 돼가지고 대표이사의 채권자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고. 그리고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는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라든지 좀 충당하기 위해서 일방 상대 배우자 명의로 뭐 신용대출을 받는다,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 해가지고 행위는 남편이 했는데 책임은 배우자도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무상 이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인정되기는 쉽진 않아요.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인데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2분의 1 지분만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거든요. 전체를 다 설정하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표이사는 사업 이제 개인 부동산에 대해서 2분의 1 공유인데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사업할 때 운전자금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 지금 배우자는 자기가 이 공동 소유하고는 있고 배우자는 채무가 없거든요. 채무가 없지만 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때 둘 다 책임을 지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채무는 없이 책임만 지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남편 채무가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원칙은 법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가족 다 별개다. 그래서 상호 간에 각자의 채권자들이 이렇게 크로스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법인 대 대표이사 간에 예외가 있고 대표이사와 배우자나 가족들 간에도 예외가 있다. 그 예외들은 앞에 설명한 4-5가지 사유들이 각각 있으니까 거기에만 주의를 하시면은 전부 다 개별로 분리되어 있는 법인격이고 그리고 자산과 부채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타방에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이런 식으로 강제집행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것만 없다면은 법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가족 전부 다 별개로 자산과 부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